이슈와 부산 뉴스까지 살펴보는 자갈치 일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갈치 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의 뉴스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갈치 일보 시작할게요. 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성수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8일 국무회의에서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선일 확정 공고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당은 대선 준비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대권 행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명계, 특히 이제 이재명계죠. 비이재명계인데 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선 준비 기간이 5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이번 대선의 특성상 출마 선언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예,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전 대표는 10여 분 분량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에 나서는 각오와 의지를 밝힙니다. 네, 그리고 더민주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지난 7일 야권으로서는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는 모습이었고 부산을 찾아서 KDB 산업은행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옮기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면서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는 부산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침묵했던 이재명 대표와는 차별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박미길에서 인천공항에서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예.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를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비인명계 주자로 인식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 남지사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10일이죠. 오늘이죠. 네. 국회에서 출마 선언에 나섭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출마 선언을 곧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유정복 인천시장,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조정하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 속으로 넣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시간 문제 때문인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현 상황에서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오 의장은 지난 6월 3일 대선 당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동시에 시행하자 이렇게 제안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흘 만에 입장을 철회하고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도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 사이에서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개헌이니 내각제니 난리 등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이 나오면서 힘을 잃게 되었는데요. 우원식 의장은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개헌 논의보다 전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짚어드렸고 세 번째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된 이슈가 두 개가 있거든요. 먼저 18일 퇴임하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 접수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김정환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과 관련해서 헌법 제27조 1항의 규정에서 관련해서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예. 이 김 변호사는 현상 유지적인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한 대행의 일련의 행위는 위헌이고 무효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제출한 헌법재판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예, 법조계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 아니냐 하면서 입대기 어렵다고 했었다고요? 예,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라고는 했지만 한덕수 총리 행위로 권한을 침해받는 당사자는 차기 대통령이지 국회는 아니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 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28분간의 통화, 이제 이 내용이 이슈인데 관세 협상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한 총리가 미국 CNN하고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맞대응을 안고 협상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트럼프가 상당히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양국 간의 소통 창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미는 정상 차원에서 소통한 것이 5개월 만입니다. 총리실은 한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거의 28분 정도, 30분 정도죠. 예.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그리고 북핵 문제 대응,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등 무역 통상 문제와 조선 분야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한미 동맹, 북핵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아지면은 또 주한 미군 비용 인상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우리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 미군 방위비 인상 압박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 총리하고 통화하면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리고 한 총리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양국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상호 관세 해결책 마련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 총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 일본과 협력해서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예. 맞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총리는 25% 관세 부과가 어떤 의미인지 매우 냉정하게 평가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윈윈 할 수 있는 상황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뉴스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현지 시간 9일 국가별 상호 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의 어떤 전략으로도 보이는데요. 예. 미국의 측면으로 대응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04%에서 21%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네. 대미국 관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70여 개국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전격적으로 낮춘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다만 철강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말 그대로 반박하면 내는 더 세게 나간다 이런 건가 싶네요. 네. 그리고 또 결과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트럼프 정부의 이번 관세 조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예. 먼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세계 경제 구조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성하겠다라는 의지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보복 결정에 미국은 때리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대표적입니다. 네.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미스 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이것은 나쁜 행위자에 대한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교육 파트너들과는 함께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정해냈습니다. 네. 자, 이제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에 하루 10건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는 정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뉴스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최근 석 달 동안 불시에 음주 단속을 벌여서 모두 1,045건의 음주운전 관련 사고를 적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봄철을 맞아서 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건 이상의 음주운전이 단속된 셈인데요. 경찰은 봄 행락철을 맞아서 9일부터 행락지나 식당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역을 비롯해서 주요 교통사고 발생 장소 주변에 교통경찰과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서 음주 단속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예, 어제 첫 일제 단속을 했는데 다수의 법규
법률 위반이 적발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9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기장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부산 진구 지역 식당가와 관광지 등 17곳에 250명을 투입했는데요. 예. 그때 일제 단속을 벌여서 음주운전 8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서 면허 취소가 3건, 면허 정지가 5건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 및 지시 위반 등으로 적발된 131건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예. 하루에 10건씩이나 음주운전이 단속되면 되겠습니까? 음주 적당히 하시고 특히 이 음주운전은 절대 함부로 안 됩니다. 똑띠 합시다. 네, 자 자갈치일보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